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기사 2018년 제4회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 1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재해 발생 건수 등의 주의를 파악하여 목표 관리를 행하는 데 필요한 월별 재해 발생 건수를 그래프화하여 관리선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건수 등 추이를 파악한다. 그죠?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요.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관리선을 설정해 두고 얼마만큼 발생 건수가 올라갔나 내려갔나 초과했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분석하는 게 뭐였냐면 관리도였죠. 4번이 답이 되고요. 요거는 한 번씩 자주 나오죠. 빨간색 별표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예, 별표 3개짜리, 그죠? 아이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2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별 해당 색채 기준 중에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의 금연은 무슨 표지입니까? 금지 표지잖아요. 그죠? 금지는 바탕 안에는 흰색이고요. 기본 모형이 검은색이 아니라 기본 모형이 빨간색을 쓰죠. 그죠? 그리고 금연, 담배 피지 마라 담배불 있다. 그죠? 담배불. 요거는 보조색인 검은색을 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인화성 물질 경고죠. 경고 중에서, 경고 표지 중에서 이렇게 화학 물질에 대한 경고는 바탕은 무색이고요. 기본 모형은 빨간색이나 검은색 가능합니다. 그죠? 보호구를 착용하라는 지시 표지인데요. 동그라미. 원형이잖아요. 여기에 바탕 안에 파란색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모, 요 보조색은 흰색을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압전기 경고는 화학 물질이 아닌 경고 표지는 바탕에 노란색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기본 모형이나 관련 부호나 그림은 보조색인 검은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해설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행동실천운동, OC운동 한 번씩 나옵니다. 그죠? 빨간 거 별표 한 개 붙일게요. 해당되지 않는 건 했습니다.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커렉트니스다. 그죠? 정리정돈, 클리어런스고요. 그 다음에 청소, 청결, 클리닝이고요. 점검, 확인, 체킹이고 전심 전력을 다하자, 컨센트레이션이다. 그죠? 아닌 건 1번의 컨트롤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넘어갑니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표지 중에 금지 표지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접근 금지는 없죠? 출입 금지잖아요. 그죠? 차량 동행 금지, 사용 금지, 탑승 금지. 반드시 금지 표지 종류 예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었죠. 별표 한 개 붙일게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입니다. 그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별표 3개짜리, 그죠? 예, 건설업에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공사 기준으로 틀린 겁니다. 연면적이 좁은 5,000m 제곱 이상 되는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나 단열 공사죠. 자, 그 다음에 굴착은 깊이 10m고요. 저수용량이 2천만 톤 이상 되는 용수 전용댐 맞잖아요. 최대 지간 길이는 50m 이상 되는 교량이죠. 틀린 건 4번이고요.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7번 문제입니다. 재해의 간접 원인 중에 기초 원인은 틀리기가 쉬워서 파란색 별표할게요. 가장 기초적인 건 관리 부재, 그죠? 스스로 관리가 안 되고 현장도 관리 안 되고 사람도 관리가 안 되는 게 기초적인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TBM 활동의 5단계 추진법의 진행 순서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일단은 도입합니다. 그죠? 점검 정비를 하고요. 작업에 대한 지시를 합니다. 작업 들어가기 전에 어디가 위험하다, 위험이라고 하는 위험 예지 훈련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 안 되었으니까 파란색 별표 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는 대상 사업 기존 중에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했는데요. 선박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위험한 겁니다. 그죠? 자, 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언제 선정합니까? 도급 사업이잖아요.
자, 그러면 위험한 거는 대부분 몇 명부터 한다? 50명부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총괄 책임자는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포함해서 도급이니까요. 근로자 100명 이상인데 그중에 선박 및 보트, 1차 금속 제조, 토사적 광업은 50명부터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에서는 총 공사 금액이 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해서 20억 원 이상 되는 건설업이 해당되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답은 2번 되겠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해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번 문제, 제휴율은 별표 3개짜리, 그죠? 연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입니다. 사업장에서 36건의 재해가 발생되어서 했을 때요. 근로자 한 사람이 평생 근무한다면 환산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죠? 이때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는 몇 건으로 추정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로자는 평생 40년 근무하고요. 40년 곱하기 자, 하루 8시간 곱하기 300일을 합니다. 그죠? 이게 정상 근로에다가 평생 잔업이 4,000시간이다. 더하기 4,000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 사람의 평생 근로 시간 수가 나오잖아요. 평생 근로 시간 10만 시간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럼 환산도수율은 총 근로 시간 수죠. 500명 곱하기 8시간 곱하기 300일 분해요. 사고 재해 발생 건수 36건에 평생 근로시간 수 10의 5승시간 해주시면 되죠. 3인데요. 환산 도수를 구하려면 3으로 둬야 돼요. 단위가 없어야 되는데 몇 건입니까 했으니까 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11번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다. 그죠? 사용자위원 구성 기준 중에 틀린 것은 중요하죠. 사용자위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당 사업의 대표자, 맞다. 그죠? 안전관리자 1명,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 1명 들어가잖아요.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 되는 도급이나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들어가죠.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은 근로자위원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해설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표지의 기본 모형 중에서 다음 기본 모형의 표시사항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그죠? 자, 원형은 뭐죠? 지시표지잖아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원형의 대각선으로 사선이 있는 건 금지 표지입니다. 현재 답은 3번이고요. 자, 해설의 내용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3번. 자, 요거는 한 개만 붙여볼게요. 일단 법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안전블록이 부착된 안전대 구조 기준 중에서 안전블록의 줄은 와이어로프일 때는 최소 지름이 4m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죠? 현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갑니다. 아담스의 사고 연쇄 이론 단계로 옳은 것은 실기에는 잘 나온다 그랬죠. 별표 2개, 그죠? 아담스는요, 첫 번째 문제는 관리에 있다. 관리 구조. 작전을 잘못 세웠다. 작전적 에러. 작전대로 실천을 못했다. 전술적 에러. 결과 사고가 나고 생긴 손실을 상해라고 했다. 그죠? 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은 별표 3개입니다. 자, 이동식 크레인은요, 이렇게 기억했잖아요. 항상 대충 그리지만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쉽다 그랬죠. 자, 지반이 안 좋아도 넘어지고 줄이 끊어져도 넘어진다. 그죠?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작업 장소 지반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스탑 기능인데요. 전체를 스탑하는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 장치고요.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스탑이다. 그죠?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 정지하는 공가 방지 장치. 이게 없을 때는 경보 장치의 기능. 아닌 건 3번 되겠습니다. 시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번입니다. 네, 요것도 앞에서 나왔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합니다. 사업의 사업주는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한 달 이내 그랬죠? 3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번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죠? 자, 건설 안전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을 받죠. 안전 등급별 정기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실시 기준입니다. 자, A 등급을 보면요. 정기 안전 점검은 반기 1회 합니다.
자, 그리고 정밀 안전 진단은 6년의 1회입니다. 그죠? BC도 반기 1회고요. 5년의 1회 받습니다. DE는 1년입니다. 그죠? 3회 이상을 받고요. 4년의 1회입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 진단은 A, B, C, D가 6, 5, 4입니다. 정기 안전 점검은 A하고 BC까지 반기의 1회입니다. DE는 1년에 3회다. 그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답을 찾아보시고요. 18번 문제입니다. 중요하죠. 그죠? 별표 2개입니다. 제4례 연구 진행 단계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제4례 연구는 동영상 시험 친다 보시면 된다 그랬죠. 일단은 영상을 보기 전에 뭐부터 파악하라? 사고를 보기 전에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하라. 그래서 1단계가 아닌 전제 조건, 제 상황의 파악이고요. 1단계는 사고 난 사실을 확인하라. 그죠? 2단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3단계는 그중에 근본, 핵심 원인을 결정하고요. 4단계 대책을 수립한다. 중요하다. 그죠? 자, 시기를 대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장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이나 교체 임명합니다. 자, 이것도 실기까지 중요해서 별표 2개다. 그죠? 자, 그러면 암기법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명을 더 뽑아야 된다. 언젠가면요. 같은 업종의 평균의 2배 이상 재해가 많을 때는 한 명 더 뽑아라 증원입니다. 중대재해나 직업성 질병을 2건까지는 봐주는데요. 3건 이상이면 증원합니다. 3개월 동안에 이 사람이 일을 안 한다면 교체하라.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다. 그죠? 자, 그래서 아닌 걸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아까 몇 배였습니까? 2배 이상. 중대재해가 연간 2건까지는 봐주고 3건이죠.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 종류입니다. 그죠? 자, 안전인증 심사는요. 첫 번째는 예비심사입니다. 자, 요거에 심사 대상인지 유해 위험한 설비, 기계, 기구, 설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서면 심사는 관련된 문서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는 회사의 기술 능력과 생산 체계를 심사하죠. 제품 심사는 자, 이제 제품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요. 개별 제품이 있고요.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는 심사가 있습니다. 그죠? 아닌 건 완성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의 종류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번으로 넘어갈게요. 산업심리 및 교육입니다. 학습의 전이란 학습한 결과가 다른 학습이나 반응에 영향을 주는 걸 말합니다. 그죠? 전이의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전이에 관한 이론은요, 일반화 또는 동일 원리성입니다. 학습 내용과 원리가 같을 때 전이가 일어납니다. 동일 요소설입니다. 같은 동일 요소가 학습간 존재할 때 전이가 생기고요. 형태 이조설입니다. 자, 어떤 학습 자료의 역학적 관계, 형태가 다른 학습 자료의 전이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다. 그죠? 아닌 건 태도 유인설. 잘 안 나왔기 때문에 파란색 하시고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자주 나오니까 빨간색 한 개 붙일게요. OJT, 그죠?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을 하는 거죠. 맞는 것은 했습니다. 개개인에게 적절한 건 OJT다, 그죠? 전문 강사를 초빙한다, 맞고요. 직장의 실정에 맞는 것도 OJT가 되고요. 훈련에 필요한 업무의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는 것도 업무를 교육하는 OJT다,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넘어갑니다. 단조로운 업무가 장시간 지속될 때요. 작업자의 감각 기능이나 판단 기능이 둔화나 마비됩니다. 요거는 감각 차단 현상이죠. 그죠? 24번. 개인적 차원에서 스트레스 관리 대책으로 관계가 먼 것은 했습니다. 개인적 차원이 아닌 거예요. 건강을 이완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적절한 시간 관리는 내가 하면 되는데 직무를 설계하는 건 조직 차원이잖아요. 그죠? 파란색 별표 자주 안 나왔습니다. 25번. 운동에 대한 착각 현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자동 운동, 유도 운동,
가연 운동, 요 세 가지가 착각 현상이었죠. 아닌 건 항상 운동인데요. 요건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 별표 한 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착각 현상에 대한 해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번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산업심리의 5대 요소입니다. 동기, 기질, 감정, 그 사람의 습성과 습관까지가 산업심리 5대 요소입니다. 그죠? 아닌 건 규범이 되겠습니다. 27번 넘어갈게요. 교육 방법 중에 토익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에 피교육생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인원이 토의를 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 될 때, 피교육생들 간에 학습 능력의 차이가 클 때는 토론이 안 돼요. 많이 알고 적게 알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피교육생들이 토의 주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파란색 별표, 그죠?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중에서 건설업 일용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다. 그죠? 이상이 아니라 4시간 돼 있습니다. 자, 실기 대비해서 해설의 교육시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9번 일반적인 교육 지도 원칙 중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반복적으로 교육합니다. 학습자 중심, 그죠? 학생 중심으로 하고요. 어려운 것에서 쉬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에서 어려운 순, 이게 틀렸고요. 강조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거 좋습니다. 30번입니다. 자, 자주 나옵니다. 그죠? 빨간색 별표 한 개 달게요. 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먼저 제시한다. 요거 뭐죠? 포럼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고요. 자, 요거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참고에 있는 내용 반드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1번 역시나 실기에도 간혹 나옵니다. 레윈의 행동법칙 B는 F, PE에서 E가 의미하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B는 뭐냐면 인간의 행동이었습니다. F라는 건 함수의 관계다라고 했고요. P는 각각 개체가 갖고 있는 개체의 자질이었죠. E는 환경입니다. 그죠? environment 환경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심리적인 환경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직무평가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직무를 평가하는데요. 서열법은 서열로 매겨봐요. 1등, 2등 이렇게요. 분류법은 직무의 등급을 결정해서 판단하는 거고요. 요소 비교법은 몇 개 기준을 정해서 요걸로 환산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닌 건 투사법이다. 그죠? 잘 안 나왔습니다. 내용보다는 답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현장의 일선관리 감독자 대상 교육이다. 그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있는데요. 토의식이 가장 적합하죠. 자, 요게 이제 빨간색 별표라기보단 현장 관리 감독자 교육을 TWI라고 했는데 토의식이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34번 호손 실험에서 앞에서도 나왔다. 그죠? 자, 작업자의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예, 인간관계다. 자, 이렇게 환경적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나왔습니다. 35번 파란색 별표 할게요. 자주 안 나왔습니다. 존 두이의 5단계 사고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존 두이는 일단 문제를 제기해라. 시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머릿속에 인식합니다. 머리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상을 분석하라. 가설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가설을 정렬하라. 추론하고요. 자, 가설을 검증한다는 건 행동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5단계 사고 과정이 아닌 거 그죠?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응용시킨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번입니다. 자, 이것도 파란색 표시하겠습니다. 잘 안 나왔습니다. 작업 시 정보 회로를 나열한 것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할 때 정보를 볼게요. 일단 빨간불이 표시되었습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머리로 올라가서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고요. 어떻게 하라는 응답에 따라서 우리는 출력하죠. 출력의 결과는 행동, 조작으로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현재 받게 된 건 1번인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넘어가야 되죠. 그죠? 스트레스에 대하여 반응하는 데 있어서 개인 차이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자, 성, 나의 강인성,
자기 존중, 요거는 개인적인 거죠. 근데 작업 시간이라는 건 작업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리더십의 유형을 지위 형태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죠? 자, 리더십은요, 권위주의적 리더, 민주주의적 리더, 자유방임적 리더죠. 아닌 건 4번이죠. 그죠? 요건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39번, 맥그리거의 XY 이론에 있어서 X이론의 관리 처방, X이론 저차원이잖아요. 자체 평가 제도는 Y죠. 경제적 보상 체제를 강화한다. 이거는 돈을 많이 준다. X이론이다. 그죠? 권위주의적 리더십, 명령하고 통제하고요. 면밀한 감독하고 엄격한 통제. 요 사이까지는 X이론이죠. 답은 1번이다. 그죠? 요거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과제에 대해서 언어를 매개로 구조화된 질의응답을 통하여 교육을 합니다. 그죠? 질문에서 대답을 하는 형태가 면접이잖아요. 인터뷰가 됩니다. 파란색 별표하고요. 다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1번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 문제입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인체 관절 중에서 경첩관절이라고 했는데요. 경첩관절은 팔꿈치가 대표적입니다. 관절처럼 하나의 축을 따라서 구부리고 펼 수 있는 게 경첩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팔굽관절이 답이 되겠습니다. 42번 시스템 수명 주기에 있어서 예비 위험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 요거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예비 위험 분석에서 P자는 최초의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단계입니까? 최초 단계, 설계 단계, 구상 단계에서 실시하는 분석이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 번씩 실기에도 나온다. 그죠? 자주 나옵니다. 100분 동안 8kcal로 수행되는 삽질을 합니다. 40세 남성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적합한 휴식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휴식 시간은요. 1.5-2 2-1.5인데요. 1.5는 뭐냐면 작업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작업 삽질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 8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5는 휴식할 때 필요한 에너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이 100분이죠. 그래서 무조건 60이 아니라 100으로 주어지면 100을 대입하고요. 2는 삽질할 때 에너지 8이죠. 그 다음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 5는 뭐냐면 작업할 때의 평균 에너지입니다. 5 또는 4로 주어지는데요. 주어지지 않으면 5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그죠? 공식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44번입니다. 자, 결함위험 분석인데요. 요거는 별표를, 파란색 별표 붙이기예요. 틀리기가 쉬운데요. FHA입니다. 적용 단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FHA는 뭐냐면 서브 시스템을 분석할 때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 FHA는 시스템의 정의에서 개발까지 단계에서 이용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주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4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죠? FTA에 의한 재사례 연구 순서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FTA는 탑 사상, 분석할 고장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재 원인을 찾고요. 재 고장과 원인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마지막에 개선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할 거는 톱 사상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순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FTA에서 활용하는 최소 컷셋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건 미니멀 패스죠. 컷셋 중에서 타 컷셋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배제하고 남은 게 최소 컷이다. 그죠? 이거 맞네요. 어느 고장이나 에러를 일으키지 않으면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의 신뢰정은 패스죠. 미니멀 패스고요. 기본 사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말은 원인이 없어졌을 때 정상 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고장이 일어나지 않는 기본 사상의 집합, 대책들의 집합은 패스를 설명했다. 그죠? 그래서 요 중에 맞는 건 바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47번 넘어갑니다. 조도에 관련된 척도와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그죠? 조도는 거리의 제곱분의 빛의 양 광도. 다시 말하면 단위 면적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죠. 조도는 거리가 증가할 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맞다. 그죠? 이번에 칸델라는 단위 시간당 한 발광점으로부터 투광되는 빛의 에너지 양이다. 룩스는 1 캔들의 전광원으로부터 1
미터 떨어진 구면에 비추는 광의 밀도다. 떨어진 거리가 미터일 때 룩스다. 그죠? 램버트는 완전 발산 및 반사하는 표면의 표준 촛불 1m 거리에서 조명될 때 조도와 같은 광도다 했는데요. 램버트라는 건 1루멘의 비율로 빛을 반사하는 이미 표면의 휘도를 나타냅니다. 눈부신 빛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다 보시면 되고요. 다 아실 필요는 없어서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필기 시험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위험 분석에서 식별된 사고의 범주로 부적절한 것은 실기에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예비 위험 분석은요. 클래스 1이 파국적, 이다 그죠? 또는 치명적이라고도 나옵니다. 2단계는 위기적이다. 그죠? 위험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한계적, 4단계는 무시였죠. 그죠? 자, 그래서 아닌 것 찾아주시면 되겠죠. 답은 4번의 수용 가능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넘어갈게요. 불대수 관계식으로 틀린 것은 그죠? 잘 나오는 것만 한 번씩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A 플러스 B의 전체 반은 A바 B바로 떨어질 때 곱하기로 바뀐다. 그죠? A 곱하기 B의 전체 반은 A바 B바로 떨어질 때 곱하기가 플러스로 된다. 이거는 왜 이렇다 기억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암기하자 그랬죠. 틀린 건 4번이다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1차 금속 제조업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에 첨부되어야 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죠? 자, 제조업 대상 첨부 서류는 각 층의 평면도, 설비의 계로를 나타내는 도면, 그 다음에 배치 도면, 원재료 제품의 취급이나 제조 작업 방법이죠. 이런 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건 위생시설물 설치, 관리 대책 필요 없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1번. 부품 성능인 시스템 목적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부품 배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을 우선으로 배치한다. 중요성의 원칙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것부터 배치하는 사용 빈도, 요거는 빈도에 따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순서, 순서에 따른 건 사용 순서의 원칙이고요. 기능적으로 관련된 걸 모아두는 건 기능별 배치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둔다 했으니까 중요성의 원칙이다. 그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52번. 일반적인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에 있어서 안전대책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할게요. 안전성 평가 6단계인데요. 안전대책 수립에서는 설비에 대한 대책, 관리에 대한 대책, 유지 보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닌 건 1번의 위험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넘어가겠습니다. 수공구 설계의 기본 원리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양 손잡이를 모두 고려합니다. 손바닥 부위에 압박을 준다는 건 손잡이를 잡기가 힘들다는 거죠. 압박을 줄여줘야 되고요. 손잡이 길이는 95% 남성의 손폭을 기준으로 하고 동력 공구의 손잡이는 최소 2손가락 이상을 작동하도록 한다. 그죠? 자, 압박을 줄이도록 한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세요. 자, 요건 한 번씩 실기에도 나옵니다. 그죠? 숙구 온도가 23, 건구 온도가 31도일 때 습건 지수, 옥스포드 지수인데요. 자, WD는 숙구 온도가 무거워서 0.85 곱하기 W 그랬죠. 0.15 곱하기 건구 온도 D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0.85 곱하기 23이고요. 0.15 곱하기 31을 해주시면 24.2가 나오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55번. 인간이 현존하는 기계를 능가하는 기능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장점이 아닌 거다. 그죠? 원칙을 적용해서 다양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인간이죠. 관찰을 통해서 특수화하고 인간은 연역적이 아니라 귀가 있어서 귀납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건 요거다. 그죠? 주위에 이상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을 감지하고요. 어떤 운용 방법이 실패할 때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장점이다.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 작업 설계 시에 철학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서 작업 만족도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일단은 작업을 확대시킬 때 만족도가 있고요. 작업이 감소되면 만족도 떨어져요. 너무 단순한 일을 할 때, 그죠? 그리고 작업을 윤택화하고 그 다음에 작업 만족도를 올려주고요. 작업을 순환하는 것. 틀린 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예, 이거는 파란색 별표 잘 안 나왔죠. 중이소골이 고막의 진동을 뇌의 난원창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이소골에서는 음파의 압력은 어느 정도 증폭됩니까? 라고 했는데요. 22배 증폭된다. 그냥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8번 자주 출제가 되죠. 그죠? 양립성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운동 방향이 일치하는 운동 양립성, 공간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공간 양립성, 그 다음에 우리의 개념적인 것과 같아야 되는 개념 양립성, 자극과 응답하는 양식이 동일해야 되는 양식 양립성이다. 그죠? 아닌 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9번 넘어가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운전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 조치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은 했습니다. 조작자가 표지를 잘못 읽었습니다. 잘못 행동했으니까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커미션 에러죠. 자기 오류가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조작자가 극도로 높은 압력 발생 이후 처음 60초 이내에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했으니까 이것도 잘못 행동한 자기 오류죠. 조작자는 절차서 단계 중에서 마지막 점검 목록인 수동 점검 밸브를 적절한 형태로 복귀를 시키지 않았다라는 건 복귀해야 되는 걸 안 했죠. 누설 오류입니다. 그죠? 부작위 오류 또는 누설 오류, 생략 오류고요. 조작자가 하나의 절차적 단계에서 두 개의 긴밀하게 결부된 밸브 중에서 하나를 올바르게 조작하지 못한 것도 자기 오류에 해당되죠. 답은 3번이고요. 요거는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넘어가겠습니다. 형광등과 물체 거리가 50cm, 광도가 30일 때 반사율은 얼마입니까? 한 번씩 실기에도 출제가 됩니다. 그죠? 자, 반사율은요. 자, 공식을 보면 예, 일단 조명분의 광속 발산도 곱하기 100인데요. 현재는 조도가 안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조도는 거리의 제곱이다. 그죠? 지금 현재 50cm니까요. 0.5m의 제곱분의 광도입니다. 30이죠. 계산하면 120 룩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사율은요. 조명이죠. 조도니까요. 120분의 광속 발산도 30이죠. 곱하기 100을 하시면 25%가 되겠다. 그죠? 이거는 2개 공식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 문제를 풀이해 봤습니다.